처음 본 순간부터 내 모습이 내 가슴 울렁이게 12월 7일 수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이번 주부터 매일 시청자 2분께 영화 관람권 1명당 2매씩 보내드리는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이 딸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TV 앞에서 활짝 웃는 인증샷을 올려주신 분 참 보기 좋더라고요. 네, 저희 나오는 화면에 이렇게 손아트 해주신 분도 있었고요. 저희도 해줄까요? 네, 고맙습니다. 또 정성스럽게 시청 소감 써주신 분들도 많았는데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벤트 오늘도 계속되는데요.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인증샷 찍어서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해주세요. 해시태그 JTBC 상암동 클래스 꼭 함께 달아주셔야 합니다. 네, 아이들, 가족들 TV 앞에서 V하고 찍으셔도 좋습니다. 시청 소감이나 생일, 결혼기념일 이런 사연도 함께 올려주시면요. 방송에서 소개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제 당첨자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상클 준비한 게 많습니다. 네. 도시락보이와 월드보이가 나라 안팎의 이슈를 유쾌하게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도성 기자, 댄스 오늘도 기대하시고요. 네, 또 머니클래스에서는 당장 기름값에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러시아산 석유값 상한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요. 수요일 상클라이프 따끈따끈한 연예계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가수 이명웅의 인기, 콘서트 현장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날씨 챙기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미재 기상캐스터, 오늘이 대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실제 눈 많이 올까요? 네, 오늘은 절기상 눈이 가장 많이 온다는 대설입니다. 하지만 이 대설의 재래역법 기준이 중국 화북지방의 기후 특성을 반영해서 그 이름과 달리 우리나라에 큰 눈이 내리는 날은 드뭅니다. 큰 눈은 안 내리나 본데 그래도 대설이라고 하니까 좀 특별하게 느껴지거든요. 오늘 뭘 하면 대설을 좀 잘 보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설날에 우리가 떡국을 먹는 것처럼 대설에 먹으면 별미인 음식이 있습니다. 대설에 귤이나 곶감, 팥죽을 먹으면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참 좋은데요. 제철 과일과 따뜻한 음식으로 건강한 겨울나기 준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은 이미 진눈깨비 같은 눈이 지나가고 오늘 오전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 북부에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되고요. 그 주변으로는 0.1cm 미만의 눈날림이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 어제보다 3도 오른 영하 1도로 출발하겠는데요. 눈이 와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대전 2도까지 올랐고요. 부산은 5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낮 기온 서울 8도, 전주, 대구 10도, 부산 1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눈이나 비가 내리는 동안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출근하실 때 발밑 잘 살펴주시고 평소보다 차량 속도 줄여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팥죽도 좋지만 대설엔 상클이죠. 상클, 전 팥죽이 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본격 강추위 시기에 접어들었으니까요. 자동차도 월동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타이어 공기압 여름보다 높게 해주고 또 마모 상태 꼭 점검하셔야겠습니다. 교통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출근 준비로 분주한 시간대입니다. 정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시내도로 중 서부간선도로는 이미 금천 나들목 진입이 어렵습니다. 목동교부터 금천 나들목까지 대부분 막혀 있고 금천 나들목 진입에서도 이 부근 짧게 막혔다가 다시 한번 매송 부근에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은 역시나 가양대교부터 막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구간은 서강대교와 원효대교 사이고요. 통과 시간 1시간 45분 정도는 잡아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일 나들목을 통해 수도권 제일순환선 진입하신다면 구리에서 판교 쪽 상일 진입하기까지 속도 내기 어렵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역시나 잠원 나들목에서 속도 내기 버겁습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도 도심 정체 꾸준한 가운데 주로 양재 부근에서 가다 서다 반복합니다. 그리고 용인 서울선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서울 쪽 진입하는 길 서수지 요금소나 또 서분당 램프에서 속도 내기 버겁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합니다. 화물연대 부합시행이 노동자들의 생존과 권리를 지키는 최전선입니다.
오늘은 14일째를 맞은 화물연대 파업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민주노총의 연대 파업 집회가 어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업무에 복귀하는 기사들이 늘고 주요 대형 사업장 노조가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예상보다는 동력이 줄었는데요. 정부는 조건 없는 복귀가 유일한 출구라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첫 소식 신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3,500여 명이 경기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 앞에 모였습니다. 2주째 이어지는 화물연대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5개 거점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등 강경 기조엔 노동자를 악마화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자 적대시와 노동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무슨 해괴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지만 파업 주력 부대로 꼽히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영 등 대형 사업장 노조들은 임단협 교섭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연대와 지하철, 철도 노조도 이미 협상이 타결돼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총파업 동력이 예상보다 약화된 모습입니다. 일부 화물차 기사들도 업무에 복귀하면서 전국 주요 항만의 물류량은 평소의 99%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정부는 정유 철강 업종에서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추가적인 업무 개시 명령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는 집단 운송 거부는 결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노동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 속에 민주당에선 국회 차원의 해법을 모색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한국의 해고산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을 보유한 국가로서 계속해서 동맹국인 우리나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또 북한의 7차 핵실험 시점은 알 수 없지만 그간 미국의 대북 정책은 효과적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워싱턴 인근 미들버그에서 SK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겠냐는 질문엔 솔직히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We're doing everything that we can at this juncture, and we frankly just don't know very much about the decision making of Kim Jong-un and his team.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된 한미 간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 등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습니다. 다만 지금 미국이 여러 도전에 직면했는데도 한국과 일본에 제공한 해구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의 미사일 도발이 부쩍 잦아졌는데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뀔 필요는 없냐는 질문에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We believe that the course that we've been on has been effective and prudent. We are in very close consultation with Japan and South Korea. It's undeniable that North Korea is one of the most challenging issues on the global stage. 앞서 미국은 유럽연합 측에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 등을 담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문제를 협의하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워싱턴에 와 있지만 이날 캠벨 조정관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정도의 답변만 남겼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28분입니다. 저희가 매일 시청자 2분을 뽑아서 영화 관람권을 드리는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인증샷 찍어서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해주세요. 해시태그 샵JTBC, 샵 상암동 클래스 함께 달아주셔야 합니다.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시작합니다. 머니클래스 시간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바로 보시죠. 러시아산 유가 상한제 기름값 어디로? 올 봄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치솟은 국제 유가.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마다 여전히 신경이 곤두서죠. 그런데 지금 나라 밖에서 이 석유를 둘러싸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서방 주요국들이 러시아, 너네 석유 판 돈으로 우크라이나 계속 공격하지?
러시아산 석유 이제 비싸게 사지 않겠다. 이번 주에 바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도요. 그래? 그럼 우리 너네한테 파는 양 줄이겠다. 추운 겨울 어디 한번 잘 버텨봐라.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기름값에 관련된 문제라서요. 저희가 긴급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러시아산 유가상한제, 기름값 어디로 가지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골라먹는 경제 맛집의 셰프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엊그제 월요일부터 이 상한제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정확히 뭔가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우리는 사지 않겠다라고 서구 열강 국가들이 일종의 가격 담합을 한 겁니다. 러시아산 원유라고 하면 흔히 우랄산 원유를 꼽는데요. 이 우랄산 원유를 생산하는데 한 30불에서 배럴당 30불에서 40불 정도가 생산비로 책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운송비 해야 되고 또 보험 처리도 해야 되고 다른 비용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랄산 러시아산 원유가 배럴당 한 70불 정도의 전 세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그거보다 싼 가격인 60불을 가격의 제일 높은 상한선으로 잡고 그 60불보다 낮으면 우리가 사고 그거보다 높으면 사지 않겠다. 이런 배럴당 내용입니다. 60달러? 예. 그런데 이게 전 세계 경제의 초미의 관심사가 된 이유가요.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는 석유 수출에 있어서 세계 2위에 해당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배럴당 60불 가격이라는 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시세보다 10불 이상 싼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러다가 석유 수출 안 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서구 EU나 G7 국가들이 러시아랑 대항해서 비싸게 안 살 거야. 60달러까지는 우리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거군요. 근데 사실 러시아가 감산을 하겠다 위협해도 중동 국가, 이라크나 사우디 이런 나라들 다 석유 생산하니까 사실 문제가 그렇게 클까요? 사실 이 가격 상한제라는 게 네. 실제 작동이 잘 될까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벌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근 1년에 가까워 오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러시아산 원유나 천연가스를 사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순간 네.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러시아가 석유 팔 데가 없으니 조금 가격을 싸게 팔겠다라고 하니까 인도에서 그럼 우리가 사갈게 하면서 인도와 중국이 또 어마어마하게 러시아산 원유를 더 많이 사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작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를 사는 금액 자체, 양 자체가 줄어들었을 텐데 그거보다 더 많은 양을 인도에다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이 러시아산 석유 상한제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가 G7 국가와 EU 국가들인데요. 여기 빼고 나머지 국가는 여기 합의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나머지 국가들은 러시아산 원유를 더 많이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오펙과 오펙 플러스라는 이 산유국들의 모임들이 있는데요. 네. 오펙은 석유 수출 기구라고 해서 주로 중동 국가들이 많이 포함되어 네. 있고 오펙 플러스가 드디어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펙이라는 이 곳도 러시아의 입김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러시아가 이렇게 가격 상한제로 자신들이 불리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면 나머지 국가들에게도 석유 가격이 같이 비싸져야 다시 러시아산 석유를 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감산을 요구할 가능성도 많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오펙 국가들, 그러니까 러시아뿐만 아니라 오펙 국가들도 좀 생산 좀 덜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러시아가 생산 줄인다고 그럼 오펙에서 사면 되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닌 거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전 세계적으로 석유 생산량이 좀 제한이 될 가능성도 있고 러시아도 니네 가격 제한하면 우리 감산하겠다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 지금 겨우 진정 국면에 들어서 이 석유 가격이 다시 좀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사실 굉장히 불안전하게 보는 것이 요즘의 분위기이긴 합니다. 불안정하다. 예, 일단 다른 오펙 국가들 같은 경우도요. 경기 침체와 함께 자연스럽게 석유의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제값을 받고 팔기가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감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최근 오펙에서 차지하는 입김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몇 해 전에 사우디와 예멘의 관계가 극단적으로 안 좋아졌었을 때 예멘의 군부의 수장을 사우디가 정적 제거 차원에서 제거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유엔에서 사우디를 경제 제재를 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게 통과되지 않았던 게요. 유엔 안보리 이사회 의장국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잖아요. 바로 러시아가 막아준 겁니다. 바로 이처럼 오펙에서는 러시아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석유의 감산 움직임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런 석유 감산 움직임과 함께 석유 가격이 들쑥날쑥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또 한 가지 석유 가격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는데 뭘 것 같으세요? 나왔습니다. 중국 제로 코로나. 몰랐는데 빨리 띄우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입니다. 즉 중국이 본격적으로 다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뭐랄까 규제를 풀기 시작하면서 석유의 수요가 다시 늘 거라는 예상들이 있어서 유가를 불안하게 보는 거죠. 그 중국 리오프닝 그런 말 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다시 석유에 대한 수요가 늘 수 있다. 네. 그럼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다. 역시 좀 각 나라들의 이런 상황이 다 얽혀서 또 판단을 해야 되는군요. 그러면 중요한 질문 드리면 우리나라 경제 영향 당연히 받잖아요. 석유 의존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하니까요. 제 주머니에서 당장 나갈 돈도 영향을 받으면 저 매일 이제 기름 넣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사실 유가는 단순히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만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방위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러시아산 원유라든가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여러 우리가 모르는 상품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반드시 넣어야 되는 질소 비료도 내년에 가격이 불안하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질소 비료를 만들려면 암모니아가 필요하고 근데 그 암모니아를 추출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데 이렇게 이런 천연가스를 대규모 공급하는 러시아가 원유마저도 이제 공급을 제대로 안 하거나 그렇다고 할 경우 내년도에 이런 비료 가격도 상승하는 거. 이게 원유나 천연가스와 무슨 상관관계지? 우린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산업에선 아주 지대한 연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년에도 물가가 그렇게 꼭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유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추이는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향이 있네요. 맞습니다. 전방위적인 어떻게 보면 산업 원자재인 유가는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키우는 거기서도 이제 보일러를 떼서 해야 되는 경우는 그런데 또 기름값이 올라가면 그렇죠. 농작물 가격도 올라갈 수 있고 여파가 계속 되는 거군요. 이게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기름값 영향 때문에 하나 추가로 좀 여쭤보면 지금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기름 수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도 좀 유가에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화물연대 파업은 직접적인 유가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기보다는 산업 자체의 병목 현상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요즘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 회사들 같은 경우는요. 요즘처럼 물가가 불안전했을 때 본인들의 제품 가격을 올릴 좋은 핑계를 찾았다라고 생각하는 곳들도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식품 회사들, 특히 코스닥에 상장하고 있는 식품 회사들이 워낙 농수산물 가격이나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값을 못 받고 손해보고 장사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서 그래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많은 식품 가격들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해줬었는데 정작 뚜껑을 열어봤더니 올해 상반기에 식품 회사들, 코스닥에 상장되고 있는 식품 회사들 대부분이 영업이익이 오히려 더 늘어난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이런 물가 상승이라는 하나의 큰 핑계로 자신들의 그 제품 가격과 서비스 가격을 올리려는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모든 게 유가 때문에 다 올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활용해서 가격을 좀 올려보려는 시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내년도에 똑같이 물가를 또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겠네요. 해가 바뀌어도 물가는 좀 계속 좀 지켜봐야겠네요. 러시아산 석유값 제한부터 우리 물가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클
스틸 라이프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주목해볼 만한 연예 뉴스들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자, 따뜻한 연예계 소식 깊이 있게 전해드릴 JTBC 엔터뉴스팀의 박정선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이 또 가수 임영웅 씨 얘기입니다. 네, 어떤 맞습니다. 건가요? 네,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 좋던 예전처럼 그때처럼 되돌아갈 수 있을까? 오, 첫 번째 키워드 영웅 시대는 계속된다. 오, 방금 보신 영상 임영웅 씨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곡이잖아요. 지난 5월에 발표한 곡인데 지금 왜 화제가 됐을까요? 최근에 유튜브가 지난 5일 국내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시청한 뮤직비디오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네. 1위를 차지한 곡이 바로 이 5월에 발매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 싸이가 2위고 그 네, 유명한 싸이가 맞아요. 1위가 임영웅. 네, 맞습니다. 1위가 임영웅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싸이도 있고 여자아이들도 있고 최근에 좀 여자 걸그룹들이 많이 활약을 했는데요. 네. 이 와중에도 임영웅 씨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뭐 쟁쟁한 아이돌 사이에서 남성 솔로 가수 임영웅 씨가 네, 맞습니다. 1위. 지난해에는 어떤 곡으로 1위를 했나요? 지난해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로 해당 차트 1위를 차지한 적이 있는데요. 네. 2년 연속 정상에 오른 걸 보면 임영웅 씨의 진가를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 곡 말고도 두 곡이 더 10위권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들의 블루스가 5위, 무지개가 12위에 가까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무지개. 네. 우리 함께 가요. 네. 잘하시네요. 준비했습니다. 네. 임영웅 씨가 또 지난 주말에 오프라인에서도 또 네, 팬들과 맞습니다. 대면에서도 아주 뭐 성황리에 콘서트를 맞습니다.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지난 5월에도 101일 동안 서울, 대구, 광주 등 7개 도시에서 21회차 콘서트를 연 바 있는데요. 와. 당시 17만여 명이 콘서트를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저도 표를 구하다가 실패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주변에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예. 구하면 효자다. 맞아요. 예, 그러기 모든 이 어려워요. 효자, 효녀들의 어떤 미션과 같았죠. 맞습니다. 예. 근데 당시 좀 표를 못 구했던 분들의 아쉬움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앙코르 콘서트를 연 건데요. 네. 지난 주말이죠.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부산 백스코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네. 아, 근데 앙코르 공연 이름이 I'm Hero더라고요. 어떤 무대들이 펼쳐졌을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임영웅만의 진가, 이 영웅만의 진가가 드러났다는 후문이 들려옵니다. 세트리스트가 다채로웠을 뿐만이 아니라 이 귀와 눈을 호강시키는 무대들의 연속, 감탄을 안기는 무대 연출. 와. 이런 공연이 150분간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화제가 된 장면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어떤 건가요? 걸그룹 아이브의 애프터 라이크 춤을 선보였는데 이도성 기자도 했던 그 춤인데. 맞습니다. 조금 비교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굉장히 잘 춰서 임영웅 씨가 이렇게 춤을 잘 췄나? 이런 감탄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임영웅 씨는 사실 트로트 가수로 알려졌지만 어떤 장르든 다 잘 소화하기 때문에 콘서트가 정말 특히나 굉장히 다채롭고 알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콘서트 부산으로 끝이에요. 너무 아쉬운데. 끝이 아니겠죠? 끝이 아니니까 저희가 전해드리는 거겠죠? 부산에서는 약 3만 4천여 명의 관객을 모았다면 이번에 오는 10일과 11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무려 4만 명의 관객을 모을 예정입니다. 이 4만 명 정도의 크기는 어느 정도냐면 마룬5나 빌리 아이리시 같은 팝 가수가 공연을 했던 곳입니다. 그렇죠. 고척돔 하면 약간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엄청 크죠. 뭐 예전에 잠실이었지만 이제는 또 시설이 좋은 고척에서 많이 맞습니다. 한다고 그러는데. 네네. 야, 아까 또 영상만 봐도 뭐 한복 입고 뭐 막 맞아요. 꽃가루 날리고 정말 예. 야, 환상적입니다, 무대가. 저 뒤에 쭉 펼쳐진 좌석과 그 오신 분들 진짜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요. 맞아요. 사실 근데 이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가면 섭섭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발표된 그 신곡도 또 새로운 기록을 써 나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신곡 런던보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런던보이. 네. 그 약간 락 같던데 약간. 맞아요, 네. 맞아요. 아까 왜 장르의 다양성 말씀하셨는데 네. 굉장히 임영웅 씨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장르를 소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런던보이 뮤직비디오가 오늘 아침 기준 445만 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45만 네. 뷰요? 그리고 지난달 공개가 됐을 때 하루도 안 돼서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순위 1위에 오른 바가 있습니다. 인급동이라잖아요. 맞아요. 1위 오르는 게 쉽지 않은데 나오자마자 네. 뮤직비디오가 1위에 올랐군요. 와, 근데 솔직히 진짜 들을 때마다 느끼지만 가창력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까 맞아요. 어떤 노래를 해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 런던보이가 임영웅 씨의 자작곡이에요. 네, 그래서 뭐 가수 임영웅 씨도 이미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싱어송라이터 임영웅 씨의 어떤
잠재력도 입증한다고 볼 수 있겠죠. 와, 정말 의미 있는 이 새로운 기록들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영웅시대 계속 달려가겠죠?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네. 이게 지금 런던 V가 네. 방송 출연을 안 하고 1위를 하는 거랍니다. 맞습니다. 왜 저희가 지난주에 조용필 씨 이야기를 하면서 바운스. 맞아요. 음악방송 일을 한 최고령 가수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임영웅 씨도 음악방송 일을 했습니다. 출연도 없이. 근데 당시에 르세라핌이나 여자아이들 같은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아이돌 그룹들을 모두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이라서 더욱 뜻깊습니다. 와, 진짜 대단한 기록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앞으로도 이 영웅 시대 쭉 저희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취재를 계속 해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커넥트라고 했던가? 세계의 별종으로 태어난 새로운 인재. 신인류가 바로 커넥트야. 그놈이 보는 게 제게도 보입니다. 정혜인, 김난길, 송혜교 화려한 OTT 라인업. 지금 이분들이 다 OTT로 안방으로 찾아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새 배우 이름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쟁쟁해요. 흥행 보증수필 새 배우가 OTT로 연말에 새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저희가 먼저 소개드릴 작품은 정혜인 씨의 커넥트입니다.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커넥트는 오늘 오후 5시에 공개가 되는데요. 오늘이군요. 네, 맞습니다. 정혜인 씨가 주인공 하동수 역을 맡았습니다. 줄거리를 조금 설명해드리자면 불법 장기 밀매업자들에게 한쪽 눈을 빼앗긴 동수가 자신의 눈을 이식받은 사람과 연결, 커넥트되면서 벌어지는 미스터리 복수극을 그립니다. 이 동수가 바로 정혜인 씨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연쇄살인마란 설정의 인물이 고경표 씨가 연기합니다. 네네네. 정혜인 씨가 보시면 알겠지만 한쪽 눈을 가린 채로 계속 연기를 하거든요. 예. 굉장히 연기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혜인 씨랑 고경표 씨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네. 독특한 설정이에요. 네. 보기에도 약간 정혜인 씨의 그동안의 이미지랑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장르물이거든요. 장르물 하니까 저희가 또 말씀드릴 게 있는 게 네. 미이케 다카시 혹시 감독 아시나요? 일본 장르 영화의 대가라고 불리는. 매니아들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미이케 다카시 감독의 첫 한국 작품인데요. 첫 한국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네. 미이케 다카시 감독이 정혜인을 동수역에 캐스팅한 이유에 대해서 동수역이 고독 안에 살고 있는 캐릭터라 표현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름다운 외모의 정혜인을 본 뒤 이런 사람이 고독하지 않으면 신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고독이라도 해야 평등하다는. 네, 동의합니다. 네. 아니 고독하시잖아요, 가혁 씨도. 저는 왜 둘 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사실 이 작품을 조금 먼저 보긴 했는데요. 네. 네, 기자들에게 시사회를 통해 공개가 됐는데 정혜인 씨의 연기가 아주 일품인 작품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다른 정혜인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작품. 좋습니다. 사실 저는 그 김남길 배우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인간이면서도 괴물인 연기를 이번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상상이 안 되시죠? 네, 오늘 30일 공개되는 티빙 새 드라마 아일랜드입니다. 판타지 액션 장르의 드라마인데요. 김남길 씨가 신비의 섬 제주를 습격한 악기 정영기에 대적하기 위해 수천의 세월을 견뎌온 반은 요괴, 반은 사람인 반역을 맡는 드라마입니다.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원작이에요. 세상을 멸망시키려 악에 대항해 싸워야 하는 운명을 가진 인물들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타은우 씨도 나온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맞아요. 방금 지나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타은우 씨도 또 명품 연기를 지금 방금 보여줬네요. 네, 맞습니다. 이다희 씨도. 네네네, 이다희 씨도 보였네요. 김남길 씨가 반인 반요인 반역을 맡는다면 이다희 씨는 미호 역, 그리고 차은우 씨는 구마사제 요한을 연기하게 됩니다. 근데 딱 봐도 비주얼이 아주 끝내주죠. 네.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도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안방에서 OTT로 즐기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넷플릭스에서는 송혜교 씨가 우리 유명 작가죠. 도깨비, 미스터 선샤인, 지피라는 그 김은숙 작가랑 다시 한번 손을 잡는다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가 되는 작품인데요. 아일랜드와 같은 날인 30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입니다. 더 글로리의 틀거리를 좀 설명해드리자면 유년 시절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자가 온 생을 걸어 치밀하게 준비한 처절한 복수 이야기를 그린다고 합니다. 복수극이군요. 네. 송혜교 씨가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서 유년 시절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역할을 맡았고요.
김윤숙 작가와 송혜교 씨가 태양의 후예에 이어 두 번째로 호흡을 맞추는 작품입니다. 와, 너무 기대됩니다. 지금 정말 안방극장을 찾아올 스타들도 너무 대단한 스타들이 많고 네. 이 작품들 자체도 너무 작품성이 높아 보여서 뭘 봐야 될지 너무 고민인데요. 다음 주제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네, 영상 보시죠. 이 세대 아이돌의 컴백. 어우, 제 세대라서 지금 너무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K-팝 글로벌 팬덤의 시초가 됐던 이 세대 아이돌들인데 요즘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정말 저희 또래 분들은 요즘 제일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2002 월드컵을 연상케 하는 또 카타르 월드컵. 그리고 2세대 아이돌의 컴백이 있습니다. 오. 2세대 아이돌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2세대. 네. 지금 2세대. 저희 세대. 네. 네. 네, 2세대 아이돌이란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 초반까지 활동했던 아이돌들을 말하는데요. 지금 방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카라가 컴백을 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완전체로 나와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맞습니다. 무려 7년 6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제 유튜브 검색창을 봤더니 월드컵과 카라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번에 타이틀곡 이름이 왜나이 무브. 네, 어떤 각오가 보이죠. 7년 6개월 만에 뭉쳐서 내가 움직이겠다라는 각오가 담겨있는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밀레니얼 스타일의 편곡과 카라의 파워풀한 보컬이 어우러진 곡인데요. 멤버 강지영 씨가 작곡가 작사진의 이름을 올렸고 니콜 씨 또한 작사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아는 형님에도 출연했죠. 맞아요. 굉장히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카라랑 뭐 시대가 겹치는 2세대 아이돌 또 누가 돌아옵니까? 맞습니다. 슈퍼주니어를 또 빼놓을 수 없죠. 슈즈. 네. 제가 어릴 때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또 데뷔 18년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해온 슈퍼주니어잖아요. 네. 이번에 오는 15일 정규 11집 앨범의 두 번째 파트인 더 로드 셀러브레이션을 발매합니다. 특히 연말을 맞아 겨울 분위기를 가득 느낄 수 있는 곡들이 수록이 돼 있는데요. 네. 저는 이 가운데서도 특히 이 한 곡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어떤 곡이요? 혹시 터보가 1997년 발매한 화이트 러브 스키장에서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제가 너무 어렸어요. 97년이면. 아니요. 가혁 씨 지난번에 스키장에서 너무 좋아한다고 저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노래를 슈퍼주니어가. 네, 슈퍼주니어 리메이크해서 이번 앨범에 담았다고 합니다. 와, 97년 리메이크 곡까지 기대가 됩니다. 슈즈까지 알아봤고요. 저희가 또 준비한 소식이 많습니다. 네. 이 소식들은 본방송 끝나고 유튜브로만 이어지는 상관없는 클래스 2교시에서 더 이어가겠습니다. 네. 박전성 기자님 가지 말고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설인 오늘은 눈 소식과 함께 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전국이 6에서 13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오늘 날이 풀렸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10에서 15도 안팎으로 크니까요. 여러 겹 껴입어서 보내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대설에 걸맞는 많은 눈은 아니지만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은 이미 진눈깨비 같은 눈이 지나갔고요. 오늘 오전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 북부에 1cm 안팎의 눈이 오겠고 그 밖에 중부지방에는 0.1cm 미만의 눈날림이 있겠습니다. 어제 눈이 오면서 서울과 일부 내륙의 건조특보는 해제됐지만 동해안과 강원 산지, 일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특히 건조 경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 평지는 더 건조하겠고 강풍특보가 발효돼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1도, 춘천 영하 4도까지 떨어졌고요. 창원은 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춘천 8도, 부산이 13도까지 올라서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는 별다른 비 소식 없겠고 주말에는 호남과 제주도, 강원 영동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상암동 클래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절기상 대설인 오늘 비나 눈 오는 곳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네, 추운 겨울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내일 아침 8시 상클과 함께해요. 네, 본방송에 이어서 바로 유튜브 방송 상클 2교시가 이어집니다. 유재석 씨를 누르고 예능인 평판 1위를 한 사람 누굴까요?
새로운 궁금하시죠? 연예계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카메라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 QR코드 이거 찍으시면 바로 접속할 수 있으니까요. 들어와서 댓글이랑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럼 오늘도 상쾌하세요. 지금 다시 눈이 내